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방송 몇 번째 찍는지 모르겠어요.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한 세 번째 다시 찍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풍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풍력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잠깐만 정리하고 오늘 거 이야기할게요. 풍력 발전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만들 때는 화석 연료라는 걸 이용을 해준다 했잖아요. 화력 발전이 전기의 메인인데요. 이걸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게 태양광 발전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광 발전이라고 말하는 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왜냐하면은 아침부터 오전 오후, 그러니까 낮에만 햇빛이 나오는데요. 그때만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전기가 많이 필요한 시기는 그때도 필요하지만 저녁에 해 지고도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커브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지난번에 보여줬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전기가 나오는 무언가 시설이 필요하고, 그걸로 우리는 풍력 발전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더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그 중에서도 선진국, 전기를 많이 쓰는 선진국이 살고 있는 데가 전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열대지방이 아니라 온대나 한대지방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만들 때는 반드시 우리가 태양광만 가지고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풍력발전도 꼭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풍력발전이 중국보다는 유럽 쪽이 조금 더 발전한 편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먼저 이야기를 하려면 이 원자력 발전이 무엇인가, 특히 이 원자의 핵 분열과 핵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냥 핵 분열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해 볼게요. 핵 분열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물질 중 가장 작은 거, 분자 중 더 작은 거, 원자라는 게 있으면, 이 원자를 자세히 보면은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럴 때 이 원자 핵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자극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분열도 되고 융합도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이 핵을 분열을 시켜버린 걸 핵 분열 반응이라 부르고요. 핵이 분열될 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 굉장히 큰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에너지로 물을 끓이고, 그 끓인 물로 발전기를 돌려주는 거를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원자력 발전하면 같이 딸려오는 말이 뭐지? 방사능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방사능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으로 이야기할게요. 고등학교 때 방사능은 보통 세 가지가 있다라고 배워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다라고 배우거든요. 자, 알파선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방사능이라고 말하는 건 뭔가 큰 에너지나 아니면 원자나 전자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알파선은 헬륨 원자를 보고 말해요. 헬륨 원자가 우리가 그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삐용삐용 나온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몸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몸에 있는 분자나 원자를 파괴시켜서 사람 몸을 아프게 한다라는 게 이 알파선이고요. 알파선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A4 용지 아주 얇은 종이 하나, 옷감 하나, 요 정도로만 막아도 쉽게 막힌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만약에 몸에 닿으면 굉장히 몸에서 큰 파괴적인 행동이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사람 몸에 닿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베타로 넘어가면 알파선보다 좀 더 작아요. 베타라고 말하는 건 전자를 보고 말하는데요. 이 전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두꺼운 걸로 막아야 돼요. 보통 한 5cm 정도 되는 두께로 막으면 된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감마선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요. 감마선이라고 말하는 거는 파동이거든요. 전기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 그 에너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원자나 전자들이 에너지가 높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만드는데요. 얘가 좀 잘 안 막혀요. 얘는 어느 정도로 막아야 되냐면은, 콘크리트 두께 10cm짜리 정도로 막으면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한번 봐본 적 있나요? 원자력 발전소를 잘 봐보면은,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돔 형태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쌓여져 있지. 그게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감마선을 막기 위해서 보통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막아주는데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다 무엇과 관련 있는 개념이다? 방사능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친환경을 하고자 했잖아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일까요? 방사능이 나오는데 왜 친환경이라고 왜 굳이 물어봐? 이건 친환경이 아닌 게 당연하잖아요 라고 말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의 정의가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가 친환경을 말하는 정의 자체가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한 거야?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한 거잖아요. 바로 무엇 때문이지? 탄소 중립 때문에 한 거잖아요. 자, 탄소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걸로 지구가 따뜻해져서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자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탄소 말 한마디라도 했나요? 여기에 탄소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자력 발전의 큰 특징이야. 즉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탄소 배출을 안 해요. 그럼 이런 원자력 발전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친환경 발전이 아닌 걸까? 환경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 발전인 걸까? 이거는 나라마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나라들이 이게 친환경이라 말하고 어떤 나라들이 이게 친환경이 아니라 말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 당연히 원자력 발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거는 친환경이니까 이거는 써도 된다라고 말할 거고, 원자력 발전에 기술이 없고 다른 친환경 발전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거는 친환경 발전이 아니다라고 말하겠지.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기술을 높게 갖고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강대국이 많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등의 나라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나라로 한국도 있었고요. 자, 있었고요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의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프랑스가 의외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전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되게 유명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프랑스에서 필요한 전기가 100이잖아요. 프랑스는 보통 전기를 120이나 150 정도 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남는 전기를 옆에 있는 독일이나 이탈리아로 전기를 팔아먹고 보통 그걸로 돈을 버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하기, 우리나라는 옆에 북한이 있고, 북한 빼면은 우리나라는 섬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힘들지만 이런 유럽같이 주변에 나라들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이 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들, 미국도 원자력 발전 기술이 되게 발전했거든.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이게 친환경으로 조금 더 쓰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럴 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원자력 발전 없이 전기를 꾸준히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지금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지금 새로 많이 사람들이 요구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새로 짓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거든. 원전을 어디에서 주로 짓고 있는지 알아요? 주로 짓고 있는 나라가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 나라에서 하고 있을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이야기가 나오면서 석유 패권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석유를 갖고 있고 천연가스를 갖고 있는 나라가 지난 한 100년간은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나라들이 그 석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검은 황금이라고 부르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가 나중에 이제 석유를 쓰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얘네들은 지금까지 이 석유로 만들어 놓은 이 탑이 다 무너질 위험이 있단 말이야.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전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자동차 부분이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자동차도 어쨌든 전기로 굴러가니까 결국 전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 원전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래서 해외에 가서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들어줬는데요. 요새는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 간단하지만 우리나라가 한 10에서 15년 전까지 원자력 발전이 전 세계에서 탑5 아니 탑3 안에 들 만큼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고요. 그 원전 사태 근처로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박근혜 그 정부들 점점 지나면서 원자력 발전 기술을 점점 발전을 더 이상 시키지 않았던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었지만 그 원자력 발전 기술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았고 원전을 더 이상 짓지도 않았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이긴 해요.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기 생산량의 한 20%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거기에서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원자력 발전 기술을 발전 안 시켰는데, 그게 역으로 지금 와서 봤더니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친환경에 대해서 막 하고 있는데,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풍력이나 아니면은 태양광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친환경 발전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 안 했거든. 그 상황에서 갑자기 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원자력 발전 기술을 다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봤더니 우리나라가 경쟁력에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게 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원자력 발전 기술에 그때 굉장히 발전 기술이 많았던 수많은 기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중동에 나가거나 그런 식으로 했었다가 요새는 많이 현재는 좀 잘 안 됐지만 지금 다시 그래서 원자력 발전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나 이런 일이 어느 나라나 있는 것 같아요. 한 올해 있었던 결정이 5년이나 10년 아니면 한 20년 정도 지났다가 그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언제나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조선산업 같은 게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한번 좀 알고 있으세요? 전 세계에서 배를 잘 만든 나라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배를 잘 만든 나라는 전 세계 3개 있거든요. 되게 쉬워요. 하나가 중국, 또 하나가 일본, 마지막이 한국이거든요. 이 중에 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쓰고 대중적인 배, 그러면서 그냥 대충 재료를 때려 박으면 되는 이런 배를 우리가 벌크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벌크선은 누가 잘 만드냐? 중국에서 되게 잘 만들고요. 배들 중에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농축되어 있는 배, 예를 들면 배 안에다가 원유를 넣는다든지 컨테이너를 넣는다든지 영하로 유지해야 되는 LNG, LPG를 넣는다든지 이런 거 배를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가 되게 잘 만들거든. 그 일본은 벌크도 안 되고요. 컨테이너도 우리나라한테 뺏겼어. 왜 일본이 이런 포지션으로 갔느냐? 이게 일본이 1990년대 때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요. 1990년대, 80년대 이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이 그때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들었거든요. 배를 제일 잘 만들다 보니까 한번 주변 상황을 봤더니 배가 충분히 굴러다닌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배를 많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전 세계 배가 이 정도면 더 이상 배가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배는 천천히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현재 상황에서만 이익을 내는 정도로 배를 만들 거야 라고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 그 유명한 정주영 회장이 외국으로 가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 들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 들고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런 거북선을 만들던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신의 원하는 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게 돈을 주십시오. 돈을 주면은 우리가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땅을 사서 그 땅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에서 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외국에 있는 바이어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킨 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배를 만들 때 굉장히 우리나라 규모에 맞지 않게 굉장히 크게 설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고요. 그게 나중에서 10년, 20년이 지났더니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때 우리나라 굉장히 큰 수혜를 받고 일본은 그때 한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때는 일본이 굉장히 이 조선 산업에서 뒷간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계기가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원자력 발전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되게 잘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상황을 봤더니 10년 전에만 해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시절만 해도 원자력 발전은 앞으로 안 써야 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지금만큼 이슈가 없었었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 행동이 어쩌면 맞았을 수 있지만 그게 1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서 우리나라 되게 막 열심히 하고 지금 봐오면 여러분들 여기저기 막 플랜카드 붙여져 있는 거 봐오면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원전 수주 성공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잘할 수 있었고 더 잘 수주도 할 수 있었는데 더 못하게 된 게 이제 와서는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건데 저희 부모님이 정확한 말은 아버지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최근에는 이제 그쪽에서 막 퇴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10년 전에 그 시대에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이렇게 막 없애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좀 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원자력 발전이 오히려 더 만약에 그때 만약에 했다면 한 10년 정도 지났다면은 굉장히 그런 기술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이셨으니까 그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많이 오히려 지금도 왕성하게 현역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뭐 물론 그렇다 해서 지금 부모님이 관련 일을 안 한다라는 거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많은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나라가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그 결정으로 조선 산업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LG전자라 아니 LG화학이라고 있는 이 회사가 배터리에 대해서 남들 아무도 주목을 안 할 때 그때 배터리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아무도 전기차에 주목을 안 할 때 그때 전기차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1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그게 빛을 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배터리를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잘 만든 나라,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를 되게 잘 만든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 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취업전선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왕성하게 돈을 버는 거는 10년, 20년이 지나서 돈을 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떤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을 걸어봐야 될지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현재 지금 기술교사로 있고 전 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이 직업으로서 과연 이 직업이 10년 뒤, 20년 뒤에 유망한가에 대해서 나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나는 어떤 자세를 갖고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도 행동을 해보려고 기사도 보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랑 같이 공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프랑스랑 미국 아니면 중국에서 좀 잘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의 현재 생각은 SMR이라 불러가지고, 이건 뭐냐면 원자력 발전을 예전엔 크게 만들었는데 요새는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가지고 도시 근교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곧바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이 핵 연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나중에 어디로 진로를 가면 좋은가에 대해서도 꼭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원자력 발전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고 나는 어렸을 때 원자력 발전소 되게 많이 놀러 가봤어요. 아마 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놀러 가봤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지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원자력 발전소가 소풍 장소였고, 내가 대학교 때 알바했던 곳도 원자력 발전소가 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편견을 갖지 않고 한번 여러분들이 에너지로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드리면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때 최대한 열심히 대답해 볼게요. 끝낼게요. 안녕.